모바일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예술입니다. 뒤만큼 있는 사과를 그렸는데 늦게서 그렸더니 앞으로 툭 펴나가지고 공중에 붕 떠 있네. 반응은 좋죠. 우리가 그림, 미술 그리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또 탭에서 이렇게 그 오락하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힘들 틈이 없죠. 좋아하는 것은 힘이 솟구치죠.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아유, 소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또 30년 은행 생활을 마치고요 모바일 아티스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21세기형 화가 정병길 화백을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살포시 모바일로 그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딸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네. 결론이 났습니다. 잘 돼요? 저희는 안 하기로. 저희는 적성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6살 딸보다 제가 더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그려보는 거 정말 강추드리겠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아무래도 저희가 이 모바일 아트 전도사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많은 은퇴자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인공의 소박한 자극 공간과 주인공보다 더 활발한 우리 친구분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제 지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분 역시 이제 인생을 아주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지인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화면으로나마 이제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갑자기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시 출근합니다. 제2의 인생 스마트 화가 정병길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딜 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어디 가시는 거예요? 휘파람까지 뭐 재밌는 데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뭐 제 작업실 겸 그림 그리고 작품들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주인공의 아지트네, 아지트. 네, 맞아요. 주인공 아지트 네. 같아요. 네. 사실 살짝 창호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은퇴 후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림은 좀 본드 쉽죠? 이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 그 배경 모바일 그림을 그 위에 고구려 벽화의 인물들을 제가 차용해서 그려서 이런 좀 모바일과 우리 고전을 함께 엮어본 그림이고요. 또 이 그림은 조금 번듯한 그런 풍경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계림인데 중국 계림 여행을 하면서 이 모바일로 그 니강의 계림의 니강의 유람선 위에서 직접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이 모바일 그림의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여행하는 중에 태블릿 PC로 작품을 완성하신 것 같네요.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 제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네. 노마드로 인정하겠습니다.
많죠. 이렇게 전시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강좌할 때마다 또 그림을 그리고 전시할 때만 해서 그리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것만 좀 모아놨죠. 이렇게. 네, 저런 그림들이 네. 사실은 우리가 작은 모바일 기기만으로 볼 때하고는 느낌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더구나 또 모바일 아트는요, 여러 장 원하는 만큼 출력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2017년도 4월에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출발해서 남한 일대를 4월에 이렇게 답사하고 그해 9월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단동항에 도착해서 고구려 유적지와 압록강을 거쳐서 백두산까지 이렇게 모바일 스케치 여정을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네, 마라도부터 백두산까지 모바일 스케치 국도 대장정.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야,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은퇴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기 마련인 거잖아요. 네. 이 주인공처럼 크고 작은 도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정말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조그만 성공부터 해야지만 자존감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네. 제가 하는 게 이빨을 3번 닦는 거. 양치를 예, 그래도 하루 3번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네, 네.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양치를 일단 저는 3번 하겠다. 이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반응 안 하세요? 뭐 너무 당연한 말씀하셔서. 당연한 겁니까? 저는 이거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작은 것부터 성공 네.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작품들을 그 유화 전시하듯이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태블릿에 그린 그림을 출력을 해서 이런 보면은 마치 유화처럼 됐죠. 이렇게 하고 또 모니터에다 해서 그 영상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상 전시도. 그 갤러리가 비싼 갤러리 같으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품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는데 저 같은 경우 공공성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선호를 한다.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네, 전시회는 그 자비로 이렇게 열죠. 그래서 그림이 팔리면은 그것을 보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술입니다. 이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시회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제 알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작품들의 완성도도 높아야 하고 저는 전시회 한 번씩 하면 예술가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전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작품을 판매하는 것도 목적이니까 네. 다음 활동을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죠. 네, 그 그림 전시는 이렇게 홍보도 있지만은 판매가 목적인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판매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판매를 해야죠.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도 다 판매용이신 거예요? 그래 판매할 수가 있죠. 모바일 그림이기 때문에 유화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하나의 그 판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 뭐 가격을 매긴다면 한 200 정도 이런 그림은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술이 바로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침체가 되고 더기나 예술도 또 양극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쪽은 억소리가 나고 한쪽은 좀 저조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모바일 아트랄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또 뭡니까? 블로그도 직접 또 운영하고 계시네요. 제 블로그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의 그 기록으로서 보관 기록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블로그를 해놓으면은 직접 댓글은 없지만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블로그를 보고 알았다는 분들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블로그에 어떤 것들 올리고 계세요? 이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오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런 그림들과 글을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연구 보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1인 기업 프리랜서들이 이제 블로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쉽고 저렴하게 자신을 홍보하기에는 정말 좋은 수단이죠. 꼭 저게 1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요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쓴 블로그의 글을 모아서 출판하는 사례도 이제 요즘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걸 네. 또 출판까지 하는군요. 네.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은 자료들이 기록물로 남습니다. 남고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나중에 하나의 자기 기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소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표명해도 해서 홍보 효과도 있는 것이죠. 사실 블로그 같은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마땅히 홍보할 채널이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홍보하려면 비용도 꽤 많이 들고 그랬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쌍방향이 돼야 되니까 네. 시대가 이제 정말 많이 변하면서 셀프 홍보도 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여가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예요. 아니 소장님 지금 또 뭐요? 퍼스널 브랜딩이요? 아니,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그래요? 이렇게 또 네. 고급진 단어를 또 쓰십니까? 매주 한 가지씩 갖고 오시니까 이 또 저한테는 또 삶에 또 도움이 되는 네. 또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되네요. 네. 이게 뭔 말입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개인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불황형 인재가 이제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 불황형 인재.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얼핏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악바리 근성으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취업 정보 업체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불황에는 기업은 이제 긍정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해요. 우리가 저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PMA라고 하거든요. 네.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라고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 근데 뭔 얘기를 할 때마다 네. 막 비판적이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고 네. 매사를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채용이 이제 잘 되고요. 또 경제 활동을 원하는 은퇴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황일수록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야, 사실 저는요, 또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전화해서 힘듭니다.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연락이 더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동엽이도 긍정적인 방송인으로 브랜딩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엽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괜찮아요? 그럼요. 상대방들에게 내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네. 상대방도 그 사람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꾸 짜증 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동의 없이 이미지는 밝고 쾌활한 이미지인데 네. 그런 걸 자꾸 전달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저 참고로 주식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주식 제가 조금 힘들다고 일부러 네. 웃기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고 계시네 이분들이. 주식 부자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네, 오늘 그 저희 모바일 아티스트 그룹 모임이 있어서 제가 모바일 아티스트 그룹 회장으로서 거기를 좀 가고 있습니다. 아, 모바일 아티스트 그룹은 어떤 모임이에요? 모바일 그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전시회도 열고 하는 그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보통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이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는 아니고 네. 저 중에 몇 분은 아주 제가 절친한 분들입니다. 우와, 다 작가분들인가요 그러면? 저쪽 이제 모바일 아트와 관련된 네. 모바일 쪽 오랜만에 우리 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야, 멋지다. 제주항에 있는 그 산지등대. 네. 예, 그거. 예. 선생님,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모두 아티스트, 모바일 아티스트세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아티스트. 우리 선생님. 조금 있다 보면은 전부 특색 있고 참 짱입니다. 이렇게. 제일 반가워. 아, 모두 정병길 선생님께 배운 예, 제자세요? 예, 예. 모임에서 주로 어떤 거 하세요? 뭐 이제 선생님 만나면 무조건 선생님은 일단 이거 들고 와라, 스케치해라, 뭐 그림 그리는 걸 주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해요, 선생님. 술도 먹습니다. 저희는 문화원에 가서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서초 문화원, 광주 문화원. 네, 그 전에는 이리저리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그 모임이 단절되고 그런 셈입니다. 모바일 아티스트로 제2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분들이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림 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여태 살아왔던 거기에다가 말하자면은 양념을 얹혀서 인생의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직장인들은 매일 똑같은 일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살 지루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또 지루해 하는데 결국 이거는 하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어떤 큰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간다는 거. 이 사실 창조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좀 더 무거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즐기는 것, 누구나 즐기는 것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바일에 좋은 그림이 앱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림을 그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화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이에게 그런 큰 꿈이 있으셨네요. 아티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 중이니까요. 언젠가 온 국민이 모바일 아트를 즐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제일 여기서 신입생이거든요. 한 지가 아마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질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창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게 있고요. 그걸
아마 대중화 시키려면 강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강사가 배출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에서 저도 이걸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똑똑하고 애들이 또 좀 잘 달리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자녀 가족들한테 아주 그 유상이 올라가는 그런 적이죠 이렇게. 방에 가만히 죽죽 때려보는 것보다 네. 그림을 하려고 내가 또 그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요. 짱입니다 짱.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모바일 아트의 비전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그 그림 자체가 모바일 그림이 더 선명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박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비전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2의 어떻게 보면 미술 세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외국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세계에서 그 생존 최고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그분도 지금 아이패드로 모바일 그림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내 경매에서 4,5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조회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영국의 화가이자 이제 사진 작가 데이비드 후크니가 올해 나이가 84세예요. 살아있는 현대 미술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싼 작가로 알려져 있죠. 2009년부터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집콕을 하면서 이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네. 이런 세계적인 거장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모바일 아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은 셈인데 이제 이런 비법인인데 앞으로는 법인에서 한국 모바일 아티스트 협동조합을 발족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창립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어. 너무 문화생이 많아가지고. 네, 은퇴 후에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요. 미술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춤추는 말이죠. 시대의 한때가 아니라 시대의 한때가 아니고 마음에. 제 일의 인생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의 짜여진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제 2의 인생은 내 만족과 좀 자유로움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아직은 이렇게 정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내 최초 프로 모바일 아티스트로서 제 슬로건은 모바일 미술을 국민 미술로 그리고 미술한류 실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이 모바일 그림을 즐기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와. 한국의 데이비드 호크니를 꿈꾸는 스마트 화가 정병길 씨의 일상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부양하며 모든 책임을 다한 후에 원대한 꿈을 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참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 가족을 위한 활동이었고요. 네. 지금부터 원대한 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창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보면 30년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한 정말 멋진 사례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장님, 나는 그림에는 소질이 있는데 스마트 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예비 제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강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강좌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중년층,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강좌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이제 종로구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평생학습관에 관련 강좌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 쫙 들어보니까요. 너무 든든하고 제가 잘 몰랐는데 그냥 알 필요도 없이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제2의 인생 최초로 단독 여성 제이가 소개가 됩니다. 믿기 힘든 초초초 동안 미모와 함께요.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이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머슬마니아 아시아 최고령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래호입니다. 64세예요. 이것만 해주셔도 안녕살이 도망가요. 안녕하고. 안녕. 저는 사실 제 1의 인생은 저한테는 주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 2의 인생이 이제 정말 제 거고 지금은 저한테 물을 주고 저한테 햇볕을 보여주고 그러는 인생이죠.